자, 그래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세션을 이제 볼 건데, 요는 뭐냐면, GA4에 나와 있는 빅쿼리 데이터를 세션 기준으로 보는 방식을 배우는 게 사실은 우리가 GA4를 쓰면서 빅쿼리를 배울 때 가장 큰 허들이고, 가장 헷갈리고, 가장 애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그거에 관련된 부분을 배우려면 일단은 세션이 뭔지 아셔야 되고, 세션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리고 세션의 특징 같은 것들을 대충이라도 알고 계셔야 나중에 데이터를 보실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벤트 기준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빅쿼리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한 행이 한 개의 이벤트로 되어 있어요. 얘를 어떻게 묶어가지고, 똑같은 애가 한 행동, 똑같은 방문에서 한 행동으로 묶어가지고, 세션이란 걸로 카운팅 할 것인가. 요거 한 꼭지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자, 우리 아시는 분들은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GA4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우리가 GA4를 설치했다고 칠게요.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자가 들어왔으면 우리가 세션 스타트라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이건 뭐 그냥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해당 페이지가 열렸어 라는 페이지 뷰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뭐 유저 인게이지먼트라는 참여도를 측정하는 이벤트라든가 이런 자동 이벤트들이 쭉쭉 발생을 합니다. 사용자가 어느 버튼을 클릭했어요.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리고 다시 다른 페이지로 또 이동을 했습니다. 페이지 뷰가 다시 발생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벤트 기준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합니다. 이 세션 기준의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용자가 구글 CPC, 구글의 광고를 클릭하고 들어왔어요. 얘는 한 세션 범위 내에서 어디서 왔냐에 대한 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 CPC는 세션 범위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방문의 단위를 세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세션. 그죠? 그리고 이 유저가 또 한 번 방문했어요. 두 번째. 얘가 첫 번째 방문, 이게 두 번째 방문, 이게 세 번째 방문입니다. 그러면 각각각의 세션으로 되고 이 정보, 이벤트에 대한 정보 동안 세션 하위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묶여 있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하지만 얘가 세 번 오든 네 번 오든 이 A라는 유저는 한 명의 유저가 되는 거고 이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GA에서 이 유저는 25세에서 35세 나이의 정도인 것 같아. 이런 유저 자체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때는 유저 범위의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나중에 보실 때는, 우리가 데이터를 조회해서 볼 때, 세션 단위에서 조회해 봐야 되는 데이터를 유저 단위에서 조회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건 이 유저가 몇 번 왔어를 봐야 되는데 이 유저 단위에 대한 그 매트릭 측정 항목으로 보게 되면 얘는 우리가 원래 1이 나와야 되는데 3이 나오게 되는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지금 알아야 되는 건 사용자가 뭐다, 유저가 뭐다, 세션이 그냥 방문이다. GA4는 기본적인 이벤트 단위, 하나하나의 액션 단위로 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세션, 다시 점검. 세션은 30분 동안 사용자가 최종 활동 이벤트를 한 후에 30분이 경과하면 세션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자동으로 종료가 되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션에는 약간 타이머 같은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사용자가 0분에 와서 1분까지 뭐 페이지도 보고 이렇게 이런 걸 했다가 아무 활동도 안 해요. 그러면 30분이 흐른 마지막 활동 이후에 30분이 흐른 31분에는 세션이 끊기게 되죠. 그죠? 세션이 끊기게 되죠. 음. 그런데 사용자가 1분까지 하다가 뭐 다른 거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 30 세션이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뭐 다른 탭을 열어가지고 똑같은 사이트, 우리 사이트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세션은 카운팅 되지 않죠. 왜냐하면 기존 세션이 계속 그리고 똑같은 브라우저로 보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세션이 카운팅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30분 단위의 타이머가 있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세션의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네. 그리고 처음 해볼 때는 참여한 세션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참여한 세션. 세션은 세션이고. 근데 우리가 숫자를 볼 때 세션 수가 30이다 그러면 참여한 숫자는 그거보다 적은 뭐 20일이 나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입이 되어 있어요. 보통 데이터를 우리가 보실 때는.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없지만 이 참여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세션 이 방문을 해서 우리 10초 동안 사이트에 딱 머물면 자동으로 이벤트가 빵 전송이 됩니다. 얘 유저 인게이지먼트 발생해서 10초 동안 우리 사이트를 봤어. 그리고 얘는 참여한 세션으로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또는 와서 한 페이지 보고 그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초가 안 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 10초가 안 된다라고. 이 페이지에 처음 왔다가 5초 보고 빵 하고 넘어갔어. 그래도 얘는 두 페이지를 봤기 때문에 참여한 세션으로 카운팅합니다. 전환, 우리 지금은 주요 이벤트라는 걸로 바뀌었지만, 뭐 구매라든가 또는 뭐 전환을 뭐 회원가입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사람들은 PDP 조회, 상세 페이지 조회 이런 걸 전환으로 주요 이벤트로 설정해 놨다면 얘가 와서 10초가 안 됐는데 뿅 하고 PDP 페이지로 넘어가 버렸어. 또는 구매를 그냥 후딱 해버렸어. 그러면 참여한 세션으로 카운팅을 하고 이런 거에 해당이 안 되는 애들 뿅 와서 첫 페이지에서 5초 보고 나갔어. 5초 보고 나왔어. 이런 애들. 이 세 가지 기준에 해당이 안 되는 애들은 이탈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이탈률에 포함되는 애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UA 때부터 있던 기본적인 이탈에 대한 개념인 거고 GA4에서의 참여 세션과 이탈은 완전히 반대. 참여 세션율이 만약에 60%면 이탈률은 얼마예요? 40%. 참여 세션율이 70%면 이탈률은 얼마예요? 30%. 왜냐하면 얘는 반대의 개념이니까. 반대의 개념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당연히 세션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빅쿼리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세션은 방문인데, 그리고 세션 방문을 하면 자동 이벤트라고 하는 세션 스타트. 이 사람 이 사람 방문자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세션이 없는데 와서 세션이 발생했네? 하면 세션 스타트라는 이벤트를 GA4에서 자동으로 발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발생하는 일은 뭐냐면 세션이 딱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발생을 하는 건 뭐냐면 GA4에서 GA 세션 아이디와 GA 세션 넘버라는 매개 변수, 이벤트와 매개 변수, 세션 스타트라는 이벤트가 자동으로 발생했는데 그 이벤트가 GA4로 보내질 때 이벤트에 해당하는 부가 정보를 매개 변수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매개 변수 중에 세션 스타트에 달려있는 같이 달려가는 데이터 중에 GA 세션 아이디와 GA 세션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GA 세션 아이디는 우리 이따가 상세히 볼 거지만 예를 들면 얘는 타임스탬프, 그러니까 시간 단위의 어떤 특정 숫자 같은 것들을 얘 찍는 거예요, 이렇게. 뿅뿅뿅뿅 해서 우리가 아는 우리 몇 시 몇 분 몇 초 이런 단위는 아니죠. 그죠? 그런 숫자로 뿅뿅뿅 얘를 아이디처럼 찍어서 같이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고 GA 세션 넘버는 뭘까요? 봤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얘가 몇 번째 방문인지, A라는 유저가 첫 번째 방문인지, 두 번째 방문인지, 세 번째 방문인지를 나타내는 게 GA 세션 넘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GA4에서 세션 넘버라는 세그먼트 만들 때 세션 넘버라는 걸 쓰면은 1을 쓰면 신규 사용자를 잡을 수 있고 1, 2 이상이다라고 하면 재방문자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전 GA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세션 스타트 이벤트, 뭐 페이지 뷰 이벤트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세부 정보로 매개 변수라는 게요. 이벤트 파라미터가 영어로 이제 그 매개 변수가 영어로 이제 파라미터인데 이벤트 파라미터라는 게 이제 그 GA4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돼요. 이벤트 파람이라고 되어 있는. 근데 얘는 보면 GA 세션 넘버와 GA 세션 아이디라는 걸 갖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GA 세션 넘버라는 건 얘가 몇 번째에 왔다라는 방문 데이터를 잡고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신규 방문자,
재방문자를 쓸 때 GA 세션 넘버로 얘가 1이면 신규, 2 이상이면 재방문자로 잡을 수 있겠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GA 세션 아이디는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지만 얘가 해당 시간을 마이크로 세컨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간 관련된 숫자를 아이디로 찍어 놓은 거구나. 그러면은 얘를 이 세션 아이디라는 걸 고유값을 카운팅하면 세션 수가 되는구나. 이 정도 개념을 일단 갖고 계시면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GA 세션 아이디는 얘를 살펴보면 얘가 시간과 관련된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게. 요 GA 세션 아이디는 지금 보시면 고유값이 아니라 똑같은 값이 있을 수 있어요. 사용자는 다른데 똑같은 값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얘는 이렇게 초 단위로 숫자를 이렇게 나타나는 유닉스 타임이라는 얘는 복잡해서 뭐 이렇게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마이크로초라는 그 개념으로 이제 숫자를 이렇게 뽑아 놓은 거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우리 사이트에 사람이 많다거나 막 이러면 동시에 빵 하고 정말 마이크로초 단위로 동시에 빵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 숫자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직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앞단에 로직이라는 걸 얘기했었는데 이 빅쿼리 GA4에 들어가 있는 빅쿼리의 특징들 중에 알고 있어야 되는 로직 중에 하나가 GA 세션 아이디는 고유값이 아니다. 중복될 수 있다. 요거 처음에 개발자들 붙여서 GA4 데이터 이제 분석 같이 하면 개발자들한테는 이 GA 세션 아이디가 아이디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고유값이구나 라고 해서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아니 그럼 얘가 고유값이 아니면 어떻게 빼야 되냐? 그건 뒤에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세션으로 돌아와서 이 세션이 우리 점검해 봐야 될 게 우리 그거 있죠. 이 GA 접속해가지고 뽑을 때 GA 콘솔과 빅쿼리의 세션 수가 다를 수 있다는 거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빅쿼리와 GA4 자체에서 뽑는 데이터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우리가 콘솔에서만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뽑으면 얘의 합계는 54,810인데 이 토탈로 나오는 숫자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렇다고 그랬죠? GA4는 이 토탈 숫자를 추산하기 때문에 빨리 대략 뽑아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항목들을 더한 숫자와 이 총합으로 나오는 숫자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얘는 또 당연히 빅커리에서 세션을 카운팅한 거랑 다를 수 있다는 거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르다는 게 뭐 10%, 막 20% 이렇게 다르다는 게 아니라 뭐 3%, 뭐 5% 또는 뭐 1% 이하 요 정도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많이 쓰지는 않지만 우리가 GA를 API로 연결해서 뽑을 때가 있습니다. 얘도 사실은 이 개별 항목의 합계와 이 추산치라고 나오는 이 토탈로 나오는 이 숫자가 다를 수 있다 정도는 아셔야 나중에 빅쿼리 그다음에 GA4 자체의 콘솔 우리가 맨날 가서 뽑는 GA4 웹으로 접수 뽑는 콘솔 API로 뽑았을 때 수치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 정도로 인식하고 계셔야 얘를 수치를 일치시키려는 뻘짓을 안 하게 되게 되고 그게 원래 그렇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